자, 우리 오늘 수원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 합까지 했다, 그렇지? 유형 조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수열의 합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복습 간단하게 하면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었죠. 그렇지? 등차 수열 표현을 우리가 쭉 4가지 정도로 적어봤었고요. 거기서 우리가 공차와 일반항을 발견할 수 있으면 공차와 측장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공차 n 더하기 상수꼴로 만들어서 그 상수만 맞춰주면 되는 경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다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1차식을 만드는 걸 연습하자고 했어. 됐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 등차 중항.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면 등차 중앙의 두 배는 A와 C의 합과 같다는 게 있었죠. 그리고 얘를 좀 더 확장시키면 꼭 연속된 세 개 항이 아니더라도 맞지? 간격이 똑같은 등차수에서 간격이 똑같은 세 개 항에 대해서는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이 성립한다고 했어. 왜? 등차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도 여전히 등차수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결국은 주어진 등차수에서 제일 첫 항과 끝 항의 합은 두 번째와 앞의 항과 항의 합과 같고 세 번째와 그 하나 앞의 항의 합과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세수가 등차수일 때 그 세수를 내가 세팅해야 될 때는 어떻게 세팅하라고 했어? 가운데 A를 잡고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를 잡는 게 좋고요. 내수는 가운데 없으니까 A 마이너스 D와 A 플러스 D를 가운데 쪽으로 잡아놓고 공차가 2D인 수열 A 플러스 3D, A 마이너스 3D로 세팅하라고 했어요. 그치? 그렇게 미지수를 세팅하고 있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1항부터 1항까지 한 배세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첫 번째 끝항 알때 공식 2분의 n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게 n번째 항이지, 그치? 이게 끝항 공식이죠. 두 번째는 2분의 n 끝항을 모를 때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공차를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었죠. 이게 공차 공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합을 구할 때 알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쓰는 공식을 단위하시면 되는 거지. 이왕이면 이게 훨씬 편하니까. 그리고 첫 항과 끝항 대신에 뭐라는 데? 두 번째 항과 그 하나 앞에 항을 합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성질에 따라서 어차피 합은 똑같을 테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공차 공식을 n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등차수라면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고 상수항이 안 붙어있다 그랬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요놈이 공차의 보다 절반가 됐죠. 따라서 2차 계수를 두 배 하면 공차가 되는 그런 성질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결국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1차 함수 해석된 거고 등차수 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고 어디를 지나? 상수항 여기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그치?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제 풀 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볼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 풀어볼 거야. 됐지? 그 다음 오늘 볼 내용은 이거 문제 하고 가자. 그러면 자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3 또는이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 했지 1학년 때. 또는 붙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나온다고 했지. 그치? 또는 그런 거야. 따로따로 일단 보는 게 기본이야. 따라서 3의 배수의 합과 5의 배수의 합을 다 구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3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셔야 되고 어디? 20 이상 100 미만에서 거기다가 5의 배수의 총합도 구해서 합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이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숫자가 있겠지. 그거는 여기에서 더해졌고 여기에서 더해졌죠.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겠다. 그치?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건 누구의 배수야? 15의 배수지. 그럼 15의 배수의 총합만큼은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은 빼주자. 중복되는 거 조심하셔야겠지? 자, 그러면
A의 배수, K의 배수는 결국 뭐야? K만큼씩 커지는 거잖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2의 배수 2, 4, 6, 8, 10 얼마씩 커지니? 이만큼씩 커지지. 공차가 2 등차 수열이야. 5의 배수 5, 10, 15, 20, 25 5만큼씩 커지지. 공차 5인 등차 수열이야. 아, 배수는 등차 수열의 다른 표현이구나. 그러면 3의 배수는 3, 6, 9 그치? 근데 20 이상부터 100 미만이니까 어떻게 돼? 21, 24, 99까지 되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할 게 아니고 뭐야? 등차수를 한 공씩 쓰면 되겠죠. 자, 등차수를 한 공씩인데 지금 뭘 알고 있어? 첫 항과 끝 알고 있으니까 이항이 끝 하고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2분의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되니? n을 찾아야겠어. n이 뭐야? 더해지는 항의 개수잖아. 항의 개수 어떻게 찾을래요? 여기 21이 3 곱하기 7이고요. 99는 3 곱하기 33이잖아. 그러면 7부터 33까지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지. 7부터 33까지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33 빼기 7 더하기 1 해주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연수 개수는 여기에서 이걸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얼마야? 27개가 되네. 27개. 항의 개수 n은 27이 되는 거고 괄호하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거 얼마야? 120 나누기 2하면 얼마 되니? 60이 되겠지. 6, 7, 42 6, 22 16 1620이 되겠다. 됐지? 자, 같은 방법으로 5의 배수의 종합 구해보자. 5 아니지? 20 이상이니까 20, 25 그래서 어디까지야? 100 미만이니까 95까지가 되겠다. 그쵸? 그럼 2분의 자, 몇 개가 되겠어? 얘는 5 곱하기 4고 얘는 5 곱하기 19가 되겠죠. 그러면 4부터 19까지 19 빼기 4 더하기 1은 16 항은 16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115 곱하기 8이야. 115 곱하기 8 8호 40 8일은 8 8일은 8 920이지. 오케이. 920 빼기 자 15의 배수의 총합은 30, 45 얼마다? 90이 마지막이네. 그쵸? 그러면 항이 몇 개야? 15 곱하기 2 15 곱하기 6 빼기 2 더하기 1 5가 되겠다. 그치? 5개 끝항 더하기 끝항 더하기 끝항 120이니까 60 얼마다? 300 따라서 합은 1620 더하기 920 2540 300 빼면 2540 2240 이렇게 됐니? 어디 좋죠? 네. 불안하다. 그치? 그래서 배수는 결국 등차 수열이니까 배수의 총합은 등차 수열 합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 그치? 항의 개수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배수뿐만 아니고 뭐도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얘들 얼마큼? 1, 5 4의 배수 더하기 1이잖아. 그치? 9, 13 이렇게 되겠지. 이 역시도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4의 배수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 2, 3인 이런 수열들은 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내용 좀 보고 갈게요.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SN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수열의 1항, 2항에서 어디까지 AN-1 해서 AN항까지 합이 SN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SN-는 뭐가 되겠어? 1항부터 AN-1항까지 합이 되겠죠. 맞네? 둘을 살짝 빼볼게. 빼면 좌변은 SN 빼기 SN-이 되고요. 우변을 빼면 뭐가 남아? 아, 무슨 얘기야?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지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당연히 N의 식으로 나타나겠죠. N이 안 정해져 있으면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N의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그 N의 식으로 SN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AN,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근데 이때는 N은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 N이 1부터 되면 S0이 나와야 되는데 SN이라는 게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 그러니까 N은 2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2부터의 일반항이 보여지는 거잖아. 맞니? N이 2 이상일 때만 이걸 통해서 A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때의 A는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A2부터의 일반항이 보여지는 거야. A 그럼 지금 A1은요? A1도 똑같이 가면 아니야. 수열은 내가 규칙을 만들기 나름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규칙이야? 뭔가 이가 곱해진 같은데 이가 곱해진 거 아니지? 계속 이가 더해지고 있지. 근데 이게 뭐 이가 더해진 게 아니잖아. 무슨 뜻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첫 장은 내 마음대로 쓰고요. 둘 장부터 계속 이를 더해 나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규칙 만드는데? 내 마음이니까. 근데 그런 규칙이 있는 수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본 등차 수열은 무조건 첫 장부터 계속 일자수를 만들어 나간 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르는 수열인 거야. 전체가 하나의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만들기에 따라서는 첫 장은 따로 놀고 둘 장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을 적용시켜서 수열을 만들어도 이런 거 다 수열이잖아. 어쨌든 수열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규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항부터 등차 수열을 따라내서 반드시 첫 장도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2항부터 일반항이 나오니까 이 일반항에 따라서 둘 장부터는 여기서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서 수열이 나야 되겠구나. 근데 첫 장은 이거 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첫 장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바로 이런 거지.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A1하고 어때? 똑같은 거지. 따라서 SN이 식으로 주어진다며 거기다 1 쳐넣으면 그게 바로 뭐야? S1이 되면서 동시에 첫 장 A1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A1을 따로 구한 다음에 얘랑 얘의 규칙을 비교했을 때 얘도 이 규칙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 A1이 여기에서 구한 규칙과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얘를 굳이 둘 장부터 쓸 필요 없이 첫 장부터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맞니? 이렇게 구한 A1과 이렇게 구한 A1이 다르면 이놈은 첫 장은 이 규칙을 따르나 안 따른다? 안 따르기 때문에 그때는 첫 장을 따로 쓰고 둘 장부터 이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게 진짜라는 얘기야. 여기에 1을 쓸어서 구한 그게 첫 장이야? 아니면 S1에 1을 구한 게 첫 장이야? 얘가 올바른 첫 장이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걸 가지고 얘의 규칙에 포함되면 같이 쓰는 거고 안 되면 따로 이걸 첫 장으로 쓰셔야 된다. 얘가 진짜 첫 장이니까. 여기는 1을 넣어서 보여주는 거는 안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지면 SN이 N의 식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할 수 있겠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 일반항 A는 어떻게 구한다? SN 빼기 SN-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단 이때 얘는 둘 장부터 규칙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첫 장은 어떻게 구한다? 바로 S1이고 첫 장 A1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 결과와 여기 1을 넣어서 구한 결과를 비교해서 같으면 첫 장도 따로 이렇게 구했지만 여기에 1을 넣어서 구해도 되니까 첫 장도 이 규칙을 따르네. 그럼 이거를 전체를 일반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1을 집어넣는 거랑 이렇게 구한 A1이랑 다르게 나오면 이게 진짜라고요? 얘가 진짜라고요. 따라서 얘는 2일 때부터 쓰기로 하고 첫 장을 이렇게 반드시 따로 써주셔야 돼요. 그런 수를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은 꼭 등차 수열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가 등차 수열을 가정하고 만든 거야? 아니지. 모든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이든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등비 수열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그마 가면 그 시그마도 수열을 하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어떤 수열이 나와도 이거는 쓸 수 있는 모든 수열에서 다 제어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오늘 할 얘기 있으면 까먹었다. 내가 뭔 얘기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이 바보 멍충. 그걸 무슨 얘기를 했니? 졌잖아. 아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SN이 주어지면 거기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자 얘를 어떻게 쓸모할 수 있냐면 SN이 N의 식으로 주어지겠지 당연히. SN이 예를 들어서 FN으로 주어져 있다. N의 식이다. 그러면 내가 A5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N에 5를 집어넣어서 A5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항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의 항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하면 5항에서 4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이게 A1부터 A5까지 합인데 거기서 A1부터 A4까지 빼면 뭐만 남아? A5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 FN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어 빼서 계산하시면 특정항은 바로 구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번거롭게 일반항을 놓쳐서 5를 집어넣어도 괜찮겠지만 일반항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한 개 항이 궁금할 때는 빠르게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오케이? 만약에 그러면 A 5 더하기 A 6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S 6에서 S 얼마를 빼면 돼? 4를 빼면 A5랑 A6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 SN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됐니? 자, 문제 보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봐봐. N은 10으로 나타나잖아. 거기서 뭐 할 건데? A10을 구하고 공차를 구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일반항 한번 구해보자. 물론 A10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편해? A10은 S10에서 S9를 빼면 되겠죠. 맞니? S10은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10에서 빼면 돼. S9는 9의 제곱 더하기 9를 빼면 되겠죠. 얼마야? 100 빼기 110 빼기 90 얼마야? 20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일반항 한번 해보자. 일반항. 자, 간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항상 구해서요. A1은 뭐랑 같다? S1이랑 같다고 했죠. 이제 A1은 S1과 같다. 그러면 A1은 얼마다? S1이니까 1 집어넣으면 2다. 됐죠? 두 번째는 일반항 AN은 SN 빼기 SN-과 같다 하면서 반드시 뒤에 뭐 쓰라고요? 둘째 항 쓸 수 있다고 써주시라고요. 혹시나 소수령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들어가셔야 돼. 그럼 SN은 뭐야? N제곱 플러스 N이죠. 빼기 SN-1은 여기 N자리가 다 뭘로 들어가면 돼? N-1로 바뀌어 들어가면 되겠죠. N-1의 제곱 더하기 N-1 제곱. 정리할게. 귀찮아 조금. N제곱 빼기 N제곱 없어지지. N 빼기 N 없어지지. 그럼 여기서만 나오겠네. 마이너스 2N인가 플러스 2N 나오겠죠. 여기서 플러스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얼마 되니? 0 되겠네, 그치? 따라서 AN은 2N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N의 일반항은 둘째 항부터 2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요. A2부터. 근데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여기 1 집어넣으면 A1은 2 나오죠. 그럼 이거랑 어때? 똑같죠? 그러면 사실 얘는 둘째 항부터 쓸 수 있는 일반항인데 요 첫째 항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첫째 항도 포함을 시켜서 이 일반항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일반항은 얼마다? 그냥 2n으로 쓰시면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2an 나왔으니까 A10은 얼마다? 10 집어넣으면 20입니다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공차는 얼마야? 공차는 얼마 나오니? 2입니다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처음에도 할 수 있고 처음에 2분의 D는 1로 해서 D 처음에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자, 이런데 아까 우리가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문제들을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지니까
이미 정리된 내용까지 풀면 됩니다. 그럼 아까 봐봐. 우리 아주 쉽죠.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Sn은 AN제곱 더하기 BN의 형태로 NN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의 2배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지. A가 공차의 절반에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겠죠. 봐. 다른 풀이는 N에 대한 2차식은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런 등차수의 합이네. 맞나요? 공차가 얼마야? 1의 2배니까 얼마 되니? 공차 2입니다. 그럼 첫 장은요? 첫 장은 그냥 S1이잖아요. 1점은 얼마야? 첫 장이고 공차가 있네. 그치? 그럼 첫 장은 공차니까 바로 AN 만들 수 있겠다. AN은 공차 N 더하기 상수인데 1을 했을 때 이거 넣으려면 상수 안 붙어야 되겠네. 이거 푸는 시간에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시험 때는 충분히 활용하셔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비슷한 문제를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SN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장 뭐부터 A1은 S1하고 같습니다. 1집은 얼마야? 3이 나오죠. 됐죠? 자, 두 번째 AN은 SN 빼기 SN-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N은 2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SN은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3N-1 빼기 1입니다. 정리할게요. 얘들은 뒤에서 다 없어지지. N제곱 3N 1 다 없어지지. 그럼 여기만 게 1차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 2N 됐죠? 상수 1차 없어지고 상수항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얘는 없었지 아까? 이렇게 나오니? 여기 상수항 1 나오고요 빼기 3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치? 얘는 아까 왜들 없었잖아 그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야. 그리고 아까처럼 혹시나 해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봤어. 얼마 나오니? 4 나오지? 근데 실제 첫 장은 뭐야? 3이지? 아 안타깝네. 첫 장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네 그치? 그러니까 답은 A1은 3이고요. 둘째 항부터는 2n 플러스 2라는 규칙을 따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수식에 나는. 그치? 아까처럼 여기 1을 했을 때 똑같이 나오면 얘를 1 포함시켜서 첫 장부터 쓰면 되는데 이렇게 따라 나올 때는 이렇게 따라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무슨 수열이야? 공차 2 등차 수열이야. 근데 첫 장이 따로 놀죠. 뭐 때문에? 온전한 등차 수열 합은 상수항이 안 생겨. 이제 상수항이 없는 N에 2차식이 나오면 그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르는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근데 SN에 상수항이 붙어있다? 무슨 뜻입니까? 첫 장은 제외하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왜요? 여기 있는 상수항은 여기 뺄 때는 어때? 사라지니까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있고 없고는 똑같은 일반항이 보여질 거야.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보여질 거라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어디 영향을 미치니? 첫 장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첫 장만 규칙에서 변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 SN 빼기 SN-1에서는 이거는 앞 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없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상수항이 붙어 있을 때는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가 있을 때는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치? 그치? 첫 장은 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따로 노는 거. 둘째 항부터. 자, 그러면 이때도 보세요. 이걸 지우고 보면 둘째 항부터 일반항 가면 똑같이 나오겠지?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식은 계산이 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둘째부터 일반항 이게 어떠하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항 만드시면 되는 거야. 아까처럼. 그래 그러면 그치? 그러면 다른 풀이로 자 이렇게 보세요. 얼마 되니? 2차 계수가 1이니까 그 두 개가 공차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공차는 2고요. 첫 장은 얼마 되니? 이 둘 장부터 만들 때 첫 장은 얘가 없이 만들어야 되지. 둘 장부터의 일반항은 얘가 없는 상태 일반항과 똑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일반항 만들 때 첫 장과 공차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둘 장부터는 얘가 없는 상태의 첫 장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첫 장이 이 규칙을 따르진 않잖아. 얘가 없이 만든 수열의 첫 장이 필요한 거야. 그럼 1제곱은 얼마 나오겠니? 4가 나오겠지. 따라서 A에는 공차 L인데 1 넣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당연히 저 상수항 때문에 둘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첫 장은 따로 써야겠지. 물론 S1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니? 상수항이 붙어 있을 때는 첫 장 따로 둘 장부터 일반은 따로야. 그럼 둘 장부터 일반은 요 가지고 하는 거야. 요 가지고 공차도 가고 첫 장도 해서 일반을 만들어 주시고 단 그걸 둘 장부터 쓴다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야. 첫 장은 저까지 붙인 채로 1을 대입해서 첫 장으로 가시면 돼. 됐지? 시간 단축 꽤 됩니다. 그치? 꽤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도 기억하셔야 돼. 서술에 나오면 저렇게 써야 되니까. 서술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딱 쓰면 포지션 차도 없잖아. 이렇게 써야 되고요.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시간 단축하셔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활용이야. 처음에 등차수열이 1차 함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지. 왜? 얘네는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니까 뭐야? 직선이지. 그래서 직선을 이용한 활용 문제에서는 등차수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y는 2x가 있고 y는 2x가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10개의 성분을 평행하게 그었어. 그치? 10개의 평행한 성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 가장 짧은 거는 1이고 가장 긴 거는 10이야. 10개 성분의 길이 합을 구해서 돼 있어요. 10개 성분의 길이가 뭘 이루겠냐? 등차수열이라고 해요. 왜? 보세요. 여기 내가 뭘 잡으면 K를 잡으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2K.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K지. 그럼 둘 사이 차이는 얼마야? 거리는? K가 되겠지. 위에 계산을 빼야 되니까. 그럼 몇 차씩 나오니? 1차씩 나오잖아. 맞니? K를 잡았지만 우리가 수열이니까 N을 잡아줄까? 시그마에서 K를 많이 삼아서 K를 쓰는데 자, 요 중간에 어떤 한 분모를 X 잡고 열등을 했지만 하나를 N이라 하면 여기가 얼마? N, 여기는 얼마? 2N. 그럼 이 사이 길이가 얼마 되니? N이 되겠지. 맞니? N은 몇 차씩이야? 1차씩이지. 1차식이니까 이 사이의 길이는 무슨 수열을 이루겠다?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는 얘기야. 그지? 직선 빼기 직선은 1차 빼기 2차니까 예전에 몇 차식이야? 1차식으로 보여지겠죠. 이 사이의 길이가 1차식으로 나타난다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됐죠? 그럼 이 길이는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 이 길이들의 합을 구하는 얘기는 등차 수열 합을 구하는 얘기지.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 1. 제일 뒤에 있는 게 얼마나 있으니까? 10. 5.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텐데 첫 장은 끝항을 알고 있는데 2분의 항이 몇 개야? 10개 그렇지? 10. 첫 장 더하기 끝항. 선생님 여기 들어가는 x값이 꼭 자연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10개 그었다겠지. 그게 꼭 자연수에 매칭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봐.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이 되는 게 의무로 가지면 자, 첫 번째 얘가 뭐가 되니?
x1에 넣을까 좌표를? 두 번째 좌표를 x2로 넣을게. 그럼 마지막 n번째 좌표를 xn이 되겠지. 무슨 수열이야 x는?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고 있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n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러면 여기가 2xn이죠. 여기는 xn이죠. 그럼 둘 사이 거리는 얼마야? 아 이거 x 미안. 마지막 거니까 개수가 제일 있지. 10개라 그랬지. 그럼 마지막 거는 x 뭘로 쓰시면 돼? x10이라 쓰면 되겠죠. 그럼 중간에 내가 n번째를 가정할 수 있겠지. 일반항이라는 항상 중간에 n이 넣었을 때 맞지? n이 아니고 n번째 있는 걸 xn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2xn 여기는 xn. 그럼 둘 사이 거리는 2xn 빼기 xn이니까 얼마야? xn 되겠죠. xn 무슨 소리였어? 등차 수열했죠? 이 사이 거리도 무슨 소리 된다는 얘기야? xn이라는 등차 수열 만든다. 그지? 그럼 공차고 얼마고 생각할 거 없잖아. 왜?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첫 장이 얼마나 1이라고 끝항이 얼마나 얘기야? 10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들이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장 더하기 끝항에서 끝항으로 쓰면 되는 거야. 11 곱하기 5에서 얼마다? 50? 자, 식을 좀 바꿔볼게요. 잠깐만. 왜 말 썼지? fx는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gx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둘의 교점이 얼마겠어? 둘의 교점은 갖다 놓고 풀면 2x는 마사니까 x는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바꿀까? 교점 얼마야? x는 2가 되겠지. 여기가 얼마야? 2, 다해서 되겠지. 근데 자 이거 오른쪽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몇 개를 넣었다? 10개를 넣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첫 번째 좌표를 얼마나 넣을까? x1, 두 번째를 x2, 그래서 열 번째를 x10이라고 하면 중간에 뭐가 나오겠어? n번째 xn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점 y 좌표는 얼마야? 3xn 빼기 2가 되고 이점 y 좌표는 x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럼 둘 사이 거리는 뭐가 되냐? 위에 걸 사이 걸 빼야 되니까 이 사이 길이는 요거에서 그걸 빼겠지. 3xn 마이너스 2에서 xn 플러스 2를 빼게 되면 2xn 빼기 4가 되겠다. 맞니? 근데 봐봐. xn이 등차 수열이잖아. 일정한 간격을 보겠으니까. 이게 등차야. 몇 차식이야? 얘는 1차식이지. 그 1차식을 여기다 씹어넣었어요. 1차식을 2배하고 4를 빼도 여전히 넣어도 무슨 식이야? n은 1차식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열도 무슨 수열이다? 공차 수열이겠죠. 공차로 합을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이 길이 합을 구하라 그러면 첫째 길이 아마 줄 거고 마지막 길이 줄 거라고요. 등차수 한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게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와 상관없어요. 결국 두 직선 사이의 일정 간격으로 쪼갠 선분의 길이는 뭘 이룬다? 등차수를 이루겠다. 왜? 1차 빼기 1차니까 여전히 1차식으로 나오겠죠. 1차식은 등차수이다.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직선 사이 거리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열의 규칙을 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항들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한 3개 정도만 구해봐도 규칙 정확하게 나오죠. 2개만 가지고 규칙 나오냐 안 나오냐. 2하고 3에는 곱하기 2가 됐는지 더하기 2가 됐는지 제곱이 됐는지 세제곱에서 빼기 4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개는 무한대의 규칙이 존재한다고요. 그치? 근데 여기서 뭐만 돼 있으면 하나만 돼 있으면 아 2를 더한 건 줄 알았는데 2를 계속 곱했네 이렇게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3개의 항 물론 전체가 하나의 규칙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을 때 3개의 항을 알면은 여기서 규칙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려면 차분하게 첫 장, 그 다음에 둘째 항, 셋 장을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보시면 돼. 그치?
이것처럼 뭐 대표적인 거는 그냥 바로 등차인 거 알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생소한 건 안 나면 나열해보는 거야.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보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막 나열했으면 너무 하수 같아 보이지. 그렇잖아?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문제 풀 때 막 숫자 자연수 대입해서 풀면 이거 뭐 진짜 허접하게 푼 거 같고 야매 푼 거 같지? 아니야. 자연수 조건에 있는 부정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야. 경우서 몇 가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서 찾는 거야. 절대 그런 편견 갖지 마요. 알겠니? 물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규칙이 바로 보이면 바로 풀면 되겠지만 나열해서 푼다 해서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17번. 지금 방금 활용 문제도 등차수열이 결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는 1차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푼 거잖아 지금. 중요한 내용을 알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는 거. 여기도 보세요. 첫 장인 두 등차수열 an, bn이 있는데 그들의 공차가 각각 3과 마이너스야. 둘 다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다르네? 숫자가 똑같은데? an의 두 배하고 bn을 더하면 무슨 수열이 될까 하는 거야. 쉽게 생각해봐. 물론 일반을 만들어서 A는 일반항 만들고 B는 일반항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보면 무슨 소리 나오겠지. 근데 그 전에 생각해봐. 등차수열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얘도 1차식. 1차식에다 2배 한다면 다른 1차식을 더했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었지. 그치? 무슨 소리야 또? 등차수열이야. 그럼 등차수열 합이니까 얘들의 숫자가 공차가 가면 되겠지. 그다음 봐. 그러면 얘 공차는 얼마일까? 자, 공차가 뭐야? 1차의 개수였지. 얘 1차의 개수는 얼마야? 3n이지. 얘 1차의 개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n이지. 두 배니까 얘 공차는 1차는 6n.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그러면 1차의 개수 5n이겠지. 이 등차수의 공차는 얼마다? 5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끝났네. 얘도 등차수의 1하고 10까지 합은 S10이죠. 2분의 공차를 구했으니까 고정을 쓰자. 항이 몇 개야? 10개잖아. 됐죠? 자, 첫째 항이 2배지. 얘의 첫 장은 이놈의 첫 장이 2배에다가 b를 첫 장 넣으면 되겠지. 얘의 첫 장 2배 1, 2배면 2 더하기 1하면 얼마야? 3. 따라서 이 등차수의 첫 장은 3이야. 그럼 그거의 2배인 6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5 해주시면 돼요. 그치? 아마 풀이 보면 어떻게 났어요? AN은 일반항이 공차가 3이니까 3N 1 넣어서 1 넣으려면 빼기 2 해주시면 되겠고요. BN은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N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런 되겠구나. 그러면 2AN 더하기 BN 2AN 더하기 BN은 6N 5N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반을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등차수열의 일반을 가지고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럴 필요 없이 풀 수 있잖아, 그렇지? 꼭 일반항을 거쳐서 갈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무슨 소리야? 등차수열이 되겠다. 등차수열을 몇 배 해도 여전히 무슨 소리 되겠다? 등차수열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각 등차수열을 상수배, 실수배 해주시고 그걸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도 여전히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 오, 선생님 혹시 재수 없으면 둘의 1차 계수가 합쳐지면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등차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얼마큼씩 대주고 있어 계속? 0씩 대주고 있지. 공차와 0인 등차수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1차 계수가 0이 되버리면 1차항이 나오겠죠. 공차가 0이 되버리면 0 곱하기 n 더하기 상수꼴이니까 결국 상수로 1자가 나오는 거야. 모든 항이. 얘도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0이 등차수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도 등차수열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1차 계수 사라진 경우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여전히 등차수열이야. 오케이? 등비수열은 다 바로 거기다 뺄 건데 일자수가 곱해지는 수열 등비수열이거든. 얼마씩 곱해진 거야? 1씩 곱해진 거지. 그래서 얘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을 볼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수를 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 만약에 봐. AN이 지금 3n 빼기 2지. 그러면 A, 2n. n 자리는 뭘로 바꾼 거야? 2n을 바꾸면 되겠죠. 2n 빼기 2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수열이야? 생각해보니까 1 집어넣으면 A2, 2 집어넣으면 A4, 3 집어넣으면 A6. 아, 등차수열에서 짝수 번째 항만 뽑아내서 만든 수열이 A2n인 거야. 2n이 짝수를 의미하잖아. 그치? 짝수 번째 항만 만드니까 우리가 어때? 등차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도 등차수열이 된다 그랬지? 다만 공차가 짝수는 하나씩 건너뛰니까 공차가 기존 공차 3의 몇 배인? 2배인 6이 되는 거라고.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막 풀려가지 말고요. 공차나 공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 수열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A, 2n-1은 n 자리에 2n-1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뭐야? A1, A3, A5 등차 수열을 홀수 번째 항으로 뽑아내서 만든 거네? 그럼 그 역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겠구나. 맞지? 공차가 원래 공차는 3인데 하나씩 건너뛰어서 뽑아낸 거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 되겠어? 2배가 되니까 얼마 되겠냐? 6이 되겠지? 그럼 너는 6n으로 시작하겠구나. 자, 첫째 항 A1이니까 이거 첫째 항 1이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여도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얼마 되겠어? 5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대입해서 풀려가지 말고 수열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특징을 보면은 규칙이 보이잖아, 그치?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연습해두세요. 됐니? 자, 그럼 보세요. 거꾸로 볼까? A, 2n이 4n 플러스 2다. 그럼 AN이 공차가 얼마의 수열이야? A, 2n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맞니? 그럼 AN은 짝수끼리 항이니까 공차가 4면은 AN의 공차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럼 2n. 그 다음에 이거 1 넣으면 A2가 얼마 나오니? 6 나오지. 그럼 여기도 A2가 나오려면 2를 집어넣었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붙어야 되니? 2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A2n으로부터 AN을 찾을 수도 있네. 이렇게 풀면 일단 틀려. 얘는 전체가 등차수랑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부분들도 등차수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짝수항들끼리 공차가 4인 등차수라는 얘기지. 홀수항에 대한 정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전체가 등차수라는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전체가 등차면 부분도 등차야. 근데 부분이 등차라서 전체가 등차로 보장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풀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n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되어 있으면 문제에서 AN 전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말했네. 그러면 이제 닥쳐내서 AN을 찾아도 괜찮은 거. 그지? 근데 전체가 하나의 등차 수열은 말이 없는데 얘를 가지고 전체 항의 일반을 찾는 거는 조심하셔. 오케이? 어쨌든 전체와 부분의 관계 보시면 되겠다. 됐어요? 부분 전체 가지고 부분을 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고 부분과 전체를 할 때는 당연히 전체가 등차인지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 풀어야 되고 홀수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런 수열들도 나올 거고요. 됐지?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은 우리가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등비 수열을 시간 될 때까지 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등차보다는 등비가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귀찮지. 지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을 표현한 식을 연립해서 푸는 것도 조금 더 귀찮긴 해. 근데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어쨌든 등비수라는 규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됐죠? 오케이. 일단 좀 끊어주세요.